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2020년 3회 시험까지 우리 실기시험이 치러진 상황입니다. 개정 첫 해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시험이 너무나 귀하죠. 한편으로는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재도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필답형 시험이라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이 필답형 시험인데 배점을 5점으로 해서 약수령 문제가 좀 5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합격 점수 근방에서 낙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격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나 필답형 시험은 시험지에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실기는 꼼꼼히 촘촘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2020년도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죠. 원래 한 해에 3번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 한 번 더 2020년도에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기출문제 회차가 늘어나니까 정말 감사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출 분석 꼼꼼히 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남은 기간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부족한 면이 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는 10월 17일 날 치러졌고요. 제가 기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요? 보고문제. 자, 보고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기시험은 시험지를 제출하고 옵니다. 필답형 시험은 문제지와 시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지에 답안을 작성을 하는 답안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지를 직접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봅니다. 자, 두목넷에 3회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셨어요. 아주 작은 팁이지만 예제, 표의 예제라든지 지문사항,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그래도 힌트를 좀 주셔서 제가 복원을 열심히 한번 해봤고, 재구성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1회, 2회, 3회도 그래도 복원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분량, 시험지를 보시면 정말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시험지 두툼하거든요. 그리고 편집이 예쁘지가 않아요. 연습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답형 시험지는 들쑥날쑥합니다. 장수도 많고 해서 여러분이 뭐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매 장수 확인하시고 시험장에서 퇴실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인쇄 먼저 하시고 강의 들으세요. 자, 출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시험 분석했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가답안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섞여져서 나옵니다. 코드 문제 몰아서 안 나와요. 분포돼서 나와요. 그런데 시험 공부하실 때에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모듈별로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기출 분석 제가 해설 강의하는 것도 묶어서 모듈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하도록 해서 번호는 실제 시험 치르셨던 시험지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장에 보시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한 해 총 3회를 분석을 했어요. NCS 개정됐다라고 하는 건 시험 범위가 바뀐 건데, 자, 지금 현재 올해의 필기 22개의 모듈에서 출제가 되는데 실기는 그 22개 중에서 13개를 추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3개의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틀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과감하게 IT 전반, 그죠? 예, 관련된 지식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는 공부한 내용이 아는 게 출제됐어요, 저 처음 봤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제가 지금 13개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시험이 다 치러졌다 그러면 20문제가 모든 시험 범위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회에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모듈에서 3문제, 4문제, 5문제까지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3회 시험의 경우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키워드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정보처리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자, 아직 이번에 참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해서 쪽집게식으로 예상 문제를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시험 준비하실 때 분량이 많은 실기 시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전반적인 난이도 얘기예요. 자, 문제가 좋고 안 좋고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는 그 개별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단 당황하실 만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의 완성도는 낮아요. 안타깝게. 자, 그럼 저희가 합격률 얘기를 자꾸 했는데 합격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합격하면 되니까요. 합격률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시험 봐야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개편 초창기에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합격 점수 만들어내야지 라고 해서 좀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저 지금 영역별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요.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직접 푸시고 모르는 부분 문제 해설만 골라서 수강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세요. 또는 실기시험 얼마큼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막막하시면 자, 본 강의 먼저 수강하시고 나서 지금 제가 해설 강의 하는 거 또는 1회, 2회, 3회 기출 강의 먼저 수강하시고 자, 공부 독학을 하셔도 좋겠고요. 수강을 진행을 그때 하시는 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회, 2회, 3회 시험 분석해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난 2회차 분석하면서 얘기 드렸던 거 안 바뀌었습니다. 자, 2회 제가 기출해설 강의 하면서 자, EPT 분명히 이 화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회 시험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1회는 합격률 5% 의미 없는 합격률이에요. 왜냐면 첫 회니까. 시험 기간도 너무 예정되는 일정보다 너무 짧았고, 그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높지 않았고. 자, 2회 합격률 20%. 자, 3회 합격률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다반 얘기할 때 너무나 속상히들 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18%. 자, 높지 않은 합격률입니다. 근데 실합격률, 진짜 응시했던 시험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준비하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쉽네, 시험이 쉬워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주요 모듈이 있고 주요 모듈 학습을 먼저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그 모듈에서 출제되는 건 반드시 득점하셔야 여러분이 약 50점 확보하고 플러스 10점 만들어내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했죠. 3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SQL 문제는 1회, 2회에서 그렇게 출제가 난이도가 높거나 문장 서술하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3회에서 SQL 공부하세요 라고 했을 때 SQL 2문제나 문장 작성하는 문제 부분 점수 없습니다. 출제가 이번에 됐죠. 앞으로 여러분이 이후 시험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C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C++도 해야 되고요. 자바도 해야 되고요. 파이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담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C 언어 공부를 해서 프로그래밍 문법을 좀 꼼꼼히 공부하시고 재어나 기본적인 문법이 C베이스에서 확정됐으니까 자바 언어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C++를 자바스럽게 파이썬은 마지막에 특강 정도로 준비하시고 자바는 항상 2-3문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번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객체지향 코드는 출제가 2문제는 무조건 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무려 5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6-7문제 나온 상황이에요, 이번 시험이.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부분에서도 꾸준히 3-4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문제 영역 형상관리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꾸준히 한 문제 저희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과정상에서 NCS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 모듈은 시험 아니어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제가 4개를 꼽으라면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 구현,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그렇죠? 자, 이 4개를 만드시 득점하시면 약 10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5점이에요. 자, 그러면 50점까지는 아니어도 40점에서 50점까지는 득점하시면 부담이 좀 덜하죠. 그렇죠? 자, 이번 시험은 난이도적인 면이 아니고 좀 당황하셨어요,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약수령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많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제가 5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약 5문제. 이번에 6문제 나왔어요. 자, 6문제 나오고 거기에 SQL 문제 2문제 하면 약수령이다. 조금 더 길게 적는다라고 하면 8문제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자, 자, 항상 6, 7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약 5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두 문제 틀릴 거예요. 하지만 약수령 문제에서 여러분 3문제 정도는 꼭 맞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5문제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자, 이 주요 모듈에서 출제되는 10문제 중에서 2~3문제는 약수령이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약수령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SQL 명령문도 약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계산식 명령문 작성하는 거, 그렇죠? 또는 나열형 문제 같은 것들을 약수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필답형이 단답형 용어 문제인데 좀 길게 적는 약수령. 그렇죠? 서술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관식 단답형에 약간의 정의적인 문제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약수령이 논수령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약수령에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라고 하는 딱딱 떨어지는 용어 문제에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한 문장 작성하는 문제가 약수령 문제예요. 자, 논수령 아니라는 거. 본인 생각을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수령 문제는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5점짜리 문제인데 부분 점수 3점씩 줘요. 1.3점, 2점. 자, 그러면 약수령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맞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시험 직전 그리고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현명하셔야죠. 100점으로 합격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문제 맞으시면 돼요. 8문제 틀리셔도 돼요. 자, 그중에 3문제는 제가 지난 시험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틀리셔도 되는 문제. 무슨 이런 문제가 나와. 문제가 이상해. 문제의 난이도적인 게 아니고요. 문제의 표현이 조금 난해하다. 정보 처리해서 꼭 내야 되나? 라고 해서 여러분 출제자의 관점을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틀리시라는 거죠. 자, 여기 마이너스 붙였죠? 미련을 버리세요. 내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서 합격을 못하는 거지 얘가 출제됐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낯선 문제가 2문제, 3문제 또는 난이도가 완전 높은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미련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 보면 이 내용이 정보처리 실기의 OT예요.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필답형 시험은 단답형, 약수령, 계산식, 나열형, 괄호 안에 적는 문제, 답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들이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는데, 자, 3회 시험. 이번 시험은 약수령 문제 부분이 좀 많이 보이죠? 자, SQL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수령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SQL문
작성하는 부분. 그죠? 그럼 이걸 빼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문제가 약수령으로 나왔어요. 아유, 어렵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셨을 때 마이너스 15점 하는 이 세 문제, 약수령 문제 2문제였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6문제 중에서 4문제 약수령 정도만 부분 점수 득점하거나 확실히 5점 맞으시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자,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 있죠? 자,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5문제. 한 모듈에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모듈 이름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이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문제, 자, 3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이 정보처리 실무 일반, 여러분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2문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 범위의 시험 범위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 7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기출분석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냐? 그게 아니고요. 먼저 준비하시라는 거죠. 꼼꼼히 준비하시라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3문제, 5문제, 4문제 평균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따져보시고, 자, 저는 3회 시험 분석하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20문제고요. 각 5점이에요.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여러분, 몇 문제? 12문제. 문제 12개 따져주시면 나 이제 퇴실 해도 돼야지 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꼭 반드시 체크하고 나오십시오. 자, 12개 플러스 1 해서 그의 모듈. 자,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죠. 주요 모듈 3개, 서버 프로그램 구현. 한 문제 출제돼도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고 풀으실 수 있고 나올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 그죠? 예. 자, 조금 더 쉽게는 화면 설계 부분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다음에 나올 게 약간 일상이 되는 부분이고 꾸준히 한 문제씩 나왔어요. 뭐 공부에도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용어를 암기하고 약수령 대비만 하시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집중력 발휘하시면.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이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단기간에 끝내실 수가 없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기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모듈과 관련해서는 좀 집중력 발휘하셔서 벼락치기라도 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말씀드리지만 레벨이 좀 낮은 레벨, 3레벨, NCS 모듈의 레벨이 3레벨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5레벨, 그리고 6레벨 하나 있는데,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색깔로 구별을 해봤는데요. 11문제 단답형 나왔습니다. 아유, 여러분 12개 맞으라 그래서 나는 단답형 11문제 맞으면 되지? 그리고 한 문제 더 맞을 거예요. 아유, 이런 전략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단답형 용어가 좀 난해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워가실 수 없는 상황. 자, 그래서 11문제지만 욕심을 반 정도로 갖고 계시고, 자, 약수형 문제 제가 8문제인데 6 플러스 2라고 했어요. 자, 6 플러스 2이 뭐예요? SQL 문제. 자, 그래서 여기에 이 2문제가 SQL 문장 작성하는 문제.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손으로 반드시 작성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영어 스펠링 헷갈리시거나 실수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약수령에 SQL 넣습니다. 자, 이번에 좀 긴 문장이 나왔는데 이 SQL문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점을 주던 빵점을 줍니다. 약수령 다른 나머지 6문제는 핵심 키워드만 있으면 5점 다 주고요. 또는
비슷한 정의적인 쓰세요인데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 뭐 항목들이라도 적으면 부분 점수는 주는 문제가 6문제 약수령입니다. 자, 이번 회차에 나열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지난 회차에도 빈칸 채우기 문제, 빈칸 나열하는 나열형 문제 출제는 한번 됐는데 제가 이번 회차에는 나열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테스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정해진 제한된 그 해당하는 경우에 추출하는 거. 그래서 나열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문제까지 출제되는 회차가 있었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 이번에는 파이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1회, 2회, 3회 걸쳐서 C, C++, 자바, 파이썬 다 출제가 됐네요. 그죠? 예. 자, 여러분이 개발자가 되려고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 경우가 많죠. 그죠? 다른 직무를 보더라도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를 하시고 취득을 하시면 이점은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을 개발자 수준의 문법까지 다 여러분이 작업형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언어의 특징이라는 걸 비교하시면서 필기 때부터 쭉 학습을 하신 거에 필답형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너무 어렵다. 그쵸?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이렇게 4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한 문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문제의 가답한 키워드를 한번 보시고 문제 유형, 약수령. 자,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까지 꼼꼼히 분석하냐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풀면 내가 몇 점 맞았을까라는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 빵점. 자, 똑같은 문제 다시 공부하고 풀었는데 20점. 좋습니다. 40점, 60점, 80점, 100점 해서 퍼펙트하게 100점 되면 내가 필답형 준비 잘하고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 연습이나 필답형 준비 꼭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형상 통제에 대해서 약수령 쓰세요. 그죠? 그러면 한 줄에서 2줄 정도 문장 적으시면 돼요. 자, 형상 통제 형상 관리 공부를 했었는데 형상 통제라는 형상 관리가 아니에요. 형상 관리는 앞에서 나왔어요. 2회에 형상 통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형상 통제 나오면 여러분 적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형상 통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형상 관리 부분에서 학습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교재나 내가 학습했던 자료에는 형상 통제라는 용어가 없었는데요. 변경관리, 형상제어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형상제어라고 학습을 했는데 형상통제 하면 시험장에서 이걸 떠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팁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보시는 응시생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시험 준비할 때 그런 꼼꼼한 사항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험장에서 고민을 덜 했을 텐데 라고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자, 5번 EAI 유형 나올 줄 알았죠. 그쵸? 필기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자, 유형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를 적는 거였어요.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머지 2가지가 아니고요. 표가 나왔고요. 표의 그림 나왔고요. 구성도, 토폴로지 나왔고요. 자, 이 AI 유형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터 또는 포인트 투 포인트, 피어 투 피어 뭐 이렇게 해서 적고 직접 허브 앤드 스포크 스펠링 안 틀리고 적을 수 있을까? 단답형. 그죠? 자, 그리고 화면 설계, UI 설계 원칙. 여러분, 화면 설계 학습하시면서 출제될 거야, 필기던 실기던 이 부분 설계 원칙 당연히 공부하셨어요. 자, 지난 회차 나왔어요. 자, 지난 회차 나왔는데 이번 회차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차 싶었죠.
자, 여러분, 실기는 지난 해체 나왔다고 해서 다음 해체 안 나오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면 약간의 변경된 아직 개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자, 설계원칙 이번에는 직관성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엔 단답형 문제가 나왔는데 직관성을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약술형 하면 직관성 UI 설계원칙 몰라도 여러분이 직관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득점하실 수 있는 정도로 채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 두 문제. 테스트는 매우 중요한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NCS 실기 문제에서 우리 실기 문제에서 테스트가 안 나오는 회가 좀 이상한 회고 꾸준히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학습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분기 커버리지 경로 구하는 나열형 문제? 얘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아주 높은 건 아닌데 다른 20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 최상 문제는 이 문제였다라고 출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못 풀었나요? 그렇진 않고요. 나열형이라 여러분의 힌트를 얻어서 풀으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테스트 관리 쪽 문제 출제가 좀 잘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구형 기반 문제 한 문제에 명세 기반 문제 한 문제로 정말 공평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 드릴까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 문제 한 문제, 블랙 박스 테스트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테스트 관리에서 공평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SQL 쪽에서는 두 번이나 얘기 드렸죠. 문장 작성하는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SQL 문 작성 부분 점수 없습니다. SQL은 대소문자는 상관없는데 부분 점수 없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출제됐네요. 세 문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alter, add라고 정확하게 쓰시는 거. 얘도 요렇게 두 개 다가 5점이고요. 하나만 맞게 적다 그러면 부분 점수 2점 또는 3점으로 부분 점수는 주어지는 단답형 문제. 자, 기출 문제였어요. 얼터 에드는. 자, SQL 문 작성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집계함수 그룹 바이 해빙절까지 요하는 셀렉트 문 작성하는 문제로 매우 길었어요. 자,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집계함수 문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작성하세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 높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타이핑하는 거랑 작성하는 거랑 참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공이신 분들은 좀 답답한 시험이 필답형이에요. 나 코딩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죠? 얘는 그렇지 않아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전공이신 분들. 그리고 딜리트문, 그죠? 난이도 높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저희가 학습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딜리트 프롬에 대해서 여러분이 떠올리지 않아서 못 작성하시는 문제죠. 자, 그럼 이번에 보시는 시험에서도 얘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억울해요? 아니에요.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SQL 응용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 자, 모듈 이번 회차에는 보안구축 관련된 용어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저 5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헝가리안 표기법도 영역적으로는 이쪽 부분에서 식별자 변수명 작성 기법에서 분석을 굳이 10모듈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에서 출제가 됐다 해도 틀린 분석 아닙니다. 리팩토링 목적 언제 하나요? 프로그램 구현하는 과정에서 리팩토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 NCS 모듈 자체에 리팩토링이 있었습니다. 리팩토링이 단어가 정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리팩토링 시점도 그렇고 구현 시점 자, 그리고 시험 범위상에서도 리팩토링은 10모듈에서 출제가 됐다 해서 자, 5문제인데 플러스 2 까지 해도 됩니다. 하지만 2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좀 틀릴까요? 틀릴까요? 자, 그러면 5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5문제는 자, 다 맞을 수 있는 난이도가 나왔어요.
한 문제의 약수령 나왔죠. C뿔뿔에서 나왔는데 나 C뿔뿔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자, 상관없습니다. 자바 공부했기 때문에 C뿔뿔이랑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약수령 문제였고, 자, 부분 점수 후하게 채점이 됐기 때문에 자, 약수령 문제 이 부분에서 자, 여러분이 뭐 5문제까지 맞을 수 있었는데 아차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어요. 자, 첫 문제는 시험용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자, 실제적으로 세 문제, 자바 문제까지는 C뿔뿔, 자바 코드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 언어라고 해서 맞고 아니고 난이도가 상관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 제어문 변수 사용 방법. 그렇죠? 자, 첫 번째 누승의 초기값 답이 0이었어요. 이걸 제일 많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고 실수. 자, 누승이라는 건 누적은 기존값에 더하고. 자, 누승은 기존값에 곱하고. 자, 그럼 시작값은 0이면 안 되죠. 0이면 무조건 0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열심히 곱하셨어요. 근데 답이 0이었어요. 왜냐면 초기값이 0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실수하셔서 너무 슬픈 5점이었던 분들이 좀 계셨어요. 조금 더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주의. 난이도 높지 않다. 자, 시연화의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 자바였으면 메소드 호출이었겠죠. 난이도 높지 않았다. 그리고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맞았으면 좀 속상하죠. 그쵸? 예, 우리가 25점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쵸? 자, 그리고 홀짝수 판별하는 부분의 합계. 아, 이거는 퍼센트 현상자에 대한 학습 되셨으면 됐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고 갔죠. 자, 그래서 맞으셨을 거고, 뭐 필기 수준의 문제 정도예요. 필기, 실기의 문제가 아니고 필기 학습했던 부분의 수준의 문제. 자, 자바 문제는 시험지가 길었어요. 시험지가 코드가 너무 기네 라고 해서 클래스가 3개가 나왔고 그 2클래스 간에는 상속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코드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코드의 완성도가 낮았어요. 자, 자바 코드를 완성도 있게 출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추상 클래스가 출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다형성 부모 생성자 몰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시험장에서 그걸 기초 기반으로 답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실수해서 틀렸어요. 그건 모르는 거였고요. 그렇죠? 냉철하게 여러분 분석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을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튼튼히. 함수 호출을 이해를 하셨다면 메소드 호출을 이해하셔서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코드가 정말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성률이 낮은 코드였어요. 자, C뿔뿔의 생성자. 자, 생성자 자바. 자, 생성자 자바에서 여러분이 어려운데 또는 기존 기출에서 생성자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의를 하니까 참 난해하네. 그죠? 자, 생성자 하면 뭐예요? 뭔가 활동하죠. 그죠? 네, 메소드. 생성하는 메소드. 뭘 생성해요? 객체 생성. 객체 생성할 때 자동 호출하는 메소드. 라고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강의에서 정의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자, C뿔뿔의 생성자, 자바의 생성자 동일합니다. 문법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네, 자바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법, C뿔뿔에서 있는 뭐 문법,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생성자의 정의. 문법이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자, C뿔뿔에는 소멸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생성자 나왔다. 자바는 소멸자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 강의에서 한번 해설을 해드릴 거고, 자, 보시면 기초기술 실제적으로는 세 영역이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는 SQL 학습하시면서 같이 학습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자, DB 쪽 문제가 스키마의 정의 나왔는데 이건 기존 기출에도 있었어요. 개정되기 전.
그죠? 스키마, 스킴의 정의. 약수령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 난이도는 낮았는데, 저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있으셨고요. 관계대소 연산에서 저희, 필기에서 분명히 해설 강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드린 연산자, 디비전 연산자가 있는데, 디비전 연산자의 정의가 좀 낯설게 나왔어요. 말로 하니까. 자, 그래서 단답형 나누기 기호 적는 거. 자, 단답형.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 문제가 안 나오고 네트워크 쪽 용어 문제가 나왔어요. 자, 프로토콜이죠. 자, 라우팅 프로토콜 OSPF 적으세요 라고 나왔고, 자, TCP/IP 중요하죠. 이번에는 ICMP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답만 놓고 봤을 때 난이도 높아요? 안 높아요? 할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답을 못 적으시더라고요. 자, 패키징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 어이없다. 헝가리안 표기법 어이없다 라고 하신 문제예요. 공부한 내용이 아닌데, 게다가 헝가리안 표기법에 정의를 약술하세요. 그죠? 예. 여러분이 조금 비껴가고 필답형 시험 이렇게밖에 못 내 라고 해서 속상한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리팩토링은 여러분 공부해 가신 거죠? 필기실기에서 리팩토링은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약수령이었고요. 리팩토링의 정의가 아니고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적으면 부분 점수. 그죠? 네. 프로토콜 문제. 자, 답만 보면 프로토콜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정의가 너무나 낯선 학자 이름, 용어 이름이 나와서 참 좋지 않은 문제. 이 전례를 남긴 문제가 이번 프로토콜입니다. 2020년 1회의 프로토콜 문제 이미 출제가 됐어요. 1회. 프로토콜 요소 3요소. 좋아요. 그 정도 문제는. 근데 이번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빈칸 채우기 문제에 채웠는데 정의가 좋지 않아서 나쁜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 앞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했을 땐 프로토콜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문제 마이너스 칩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타이머 준비하시고요. 인쇄한 종이에 풀던 못 풀던 시험지를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는 건 한번 푸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실전처럼 직접 시험지에 답안지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은 여러분이 푸신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걸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2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 시간도 좀 힘드시지만 집중하셔서 우리 진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좀 오바일 수 있는데 마스크 쓰시고도 한번 2시간 반 내가 버티는데 집중력이 될까라고 해서 검은 볼펜으로 시험지 답안에 작성하는 연습. 나 스펠링 잘 못 쓰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는 연습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요이 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